전설의 3대1이 나오면 우주의 시작, 우주의 팽창과 관련된 사건을 그릴 건데, 동그라미 작은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큰 거, 이렇게 동그라미를 두 개 먼저 그리고 자전거 체인 연결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주가 이렇게 팽창한다. 우주의 팽창을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허블이라는 사람이 알아냈는데, 적색편이라고 하는 걸로 증명을 했어. 적색편이라는 건 뭐냐면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파장이 길어지는 거. 그래서 정적 우주론이라고 해서 우주 크기가 그대로 고정돼 있다라고 했던 우주론이 빠이빠이가 돼. 이제 또 다른 우주론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밑에다가 동그란 거 그냥 적당하게 크게 두 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진다면 동그라미 세모 정도를 하나 그려준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가 더 늘어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동그라미 세모가 더 커지면 안 돼. 똥새였는데 왕똥새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쟤네 크기는 유지돼야 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은하의 크기는 안 바뀌어. 은하와 은하 사이가 멀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똥새.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우주론이 바로 뭐냐면 정상 우주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빅뱅 우주론, 그냥 커진 우주론. 그래서 정상 우주론에서는 보다시피 입자가 더 늘어났으니까 질량이 늘겠지. 근데 빅뱅 우주론은 두 개가 그대로 두 개니까 질량이 일정하겠지. 안 바뀌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우주는 팽창했는데 정상 우주론은 질량이 늘어버렸어. 그래서 밀도가 안 바뀌어. 일정해. 빽빽한 정도가 유지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입자는 그대로인데 우주만 팽창했으니까 밀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지. 온도가 얘는 일정한 거예요. 우주가 팽창해도. 근데 얘는 온도가 감소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뭘 알아내냐면 정상우주론이 틀리다는 걸 알아내. 정상우주론 주장한 사람은 호일. 산 정상에서 호일에 쌓여있는 김밥을 뜯어먹던 야호. 자, 이렇게 틀린 거야. 그래서 개소리였구나 이렇게 틀린 거고, 빅뱅 우주론은 빅뱅. 빅뱅 가수 누구 있는데? 가수 뭐 있는데? 가모프. 우주 시작 윗부분에는 원자의 구조를 그려주시면 돼. 원자의 구조. 작은 거부터 큰 걸로 이제 하나씩 가시면 되는데, 일단 동그라미 3개를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UUD.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쿼크예요. 쿼크, UUD. 이렇게 쿼크 3개가 모이면 뭐가 되냐면 양성자가 돼. UUD가 모이면 양성자가 돼. UUD가 모이면. 그 다음에 UDD가 모이면 중성자야. UDD가 모이면 중성자. 쿼크의 종류에 따라서 양이 되냐 중이 되냐가 달라지는데 UDD는 중성자예요. 그래서 결국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양성자나 중성자가 모여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원자핵이라고 그래.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모여있는 게. 그런 다음에 약간 훌라후프 생각하면 돼. 전자 훌라후프. 그래서 전자가 훌라후프처럼 여기를 돌고 있어. 훌라훌라. 그래서 전자. 그러면 이제 원자가 되는 건데, 원자의 구조에서 작은 구조부터 큰 구조로 쫙 가면 돼.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스펙트럼을 써주시면 되는데, 스펙트럼은 색깔띠. 맨 밑에 이렇게 지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3가지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별에서 빛을 쐈다. 별에서 빛을 쐈다. 그 다음에 그냥 별이 없는 곳에서 빛이 오는 상황. 별빛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구로 올 수도 있고,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서 올 때도 있고, 저온의 기체, 그 다음에 고온의 기체를 통과해서 올 수도 있고. 그냥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면 이때는 연속 스펙트럼. 완전 쭉 하나로 다 이어져 있는. 그 다음에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저온의 기체가 흡 하고 뭔가를 흡수하니까 검은 선이 있는 흡수 스펙트럼. 검은 선이 있는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고온의 기체는 온도가 높으니까 특정 빛을 방출할 수 있어. 그래서 밝은 선이 있는 방출 스펙트럼. 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흡수 방출 구별하는 방법은, 방출은 밝은 선, 흡수는 검은 선이 있으면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의 굵기는 그 원소의 함량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굵기가 굵으면 그 원소의 양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똑같은 수소가 있는데 선들 굵기가 좀 더 굵으면 수소가 더 많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입자의 생성 순서를 써주시면 돼요. 자, 입자 생성 순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4가지. 1, 2, 3, 4.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건 쿼크랑 전자지.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겠지. 양성자, 중성자가 모이면 원자핵 되겠지. 이 원자핵이 훌라후프, 전자 훌라후프를 만나면, 전자를 만나면 원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쿼크랑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질 때까지도 채 1초가 안 돼. 10의 마이너스 막 몇 승초야. 근데 원자핵은 우주가 팽창하고, 세 번째, 3분 뒤. 그래서 오뚜기 카레 생각하면서 오뚜기 3분 원자핵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주시면 되고, 오뚜기 3분 원자핵. 그래서 원자핵은 3분 뒤에 만들어졌고 원자는 38만 년. 그럼 우주의 나이는 대충 빅뱅이 시작된 건 언제냐? 약 138억 년이라고 봐요. 138억 년. 그래서 138억 년 전에 빅뱅 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나서 여기까지 1초도 안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분 뒤에 어떻게 3분 원자핵 그리고 이제 원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자 만들어질 때 온도는 3000K였는데 얘가 3K까지 우주로 쫙 하고 뿜어져 나가는 게 우주 라이크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3000에서 3K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파장이 길어진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에너지 작아지는 거고, 이게 이제 쫙 하면서 우주 곳곳으로 퍼지면서 WMAP이라고 하는 위성사진에 찍히는 거야. 쫙쫙.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이 수많은 흔적들은 뭐지? 이 전파된 전파는 뭐지? 전파. 전파 형태로 쫙 하고 퍼지는데 뭔가 골고루 퍼져 있지만 어딘가에 더 모이고 덜 모인 거를 토대로 아하, 저래서 저런 데서 별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별 만들어지는 스토리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어디 들어있냐면 양중이 원자핵 때는 요 과정, 양중이 원자핵 때는 요때 수소, 헬륨, 질량비 3대1 사건이 들어가고요. 3대1. 요게 빅뱅의 증거. 그 다음에 또 다른 빅뱅의 증거는 요 우주 배경 복사. 요렇게 두 개가 빅뱅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헬륨, 질량비 계산까지 하면 요 1은 끝이야. 자, 수소랑 헬륨. 수소, 헬륨을 이루는 재료를 일단 알아야 돼. 수소는 양 하나야. 하나야, 양 하나. 그 다음에 헬륨은 양돌, 중돌이야. 양돌, 중돌이 있어야지 헬륨이 만들어져. 그러면 초기에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어떻게 되냐? 7대1. 7대1. 그러면 7대1이면 이 한 개로, 중성자 한 개로 헬륨 하나를 못 만드니까 계산 쉽게 하려고 일단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곱하면 이제 14대2가 되지? 자, 요거 개수비야. 여기도 개수비.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헬륨 만드는 데 쓰고, 양돌, 중돌이니까 여기서 두 개 또 쓰면 헬륨이 한 개 만들어지겠지. 그럼 14개 중에 두 개를 헬륨 만드는 데 썼으니까 남아있는 12개가 수소를 만드는 재료가 돼. 헌데 얘네는 양돌, 중돌이야. 질량수가 4. 얘는 양 하나. 수소보다 헬륨이 4배 무거워. 그러니까 둘의 질량을 따질 때는 12대1이 아니고 다시 4배해서 12대4가 되는 거지. 자, 요거는 질량이에요. 여기까지도 개수예요. 개수. 개수비가 지금 꽤 여러 개가 있어. 그리고 이제 질량비로 바뀌면서 전설에 3대1이 나오면서 그거 봐 맞잖아. 그러면 1단원이